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출산율이 0.78, 서울은 0.59. 대한민국 인구 절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가 시작됐어요. 이런 시그널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어떤 방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한참 커지는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가더니 이제 소멸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는 지푸라기락도 잡는 심정으로 극단의 조치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의 대가는 뭐냐? 소멸이다. 저는 해외 생활하면서 우크라이나 그 옆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체르노빌 원전 터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거기 관리하러 그 피해 지원하는 팀으로 그 나라를 갔었어요. 그 나라 국민들은 애를 안 낳았어요. 공포 때문에. 무슨 공포냐? 피폭이 돼가지고 기형아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팔 없는 아이, 눈 3개 있는 젊은 청년들이 공포심에 네.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벨라루스 인구를 보시면 이렇게 쑥 꺼져 있는 그런 세대가 있어요. 저희는 이런 사건으로 인한 소멸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위험한, 우리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15년 동안 280조를 썼는데도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뻘짓을 했다는 뜻인데 결국은 뭐냐, 어디가 아픈지 잘 알지도 못하고 마구 침을 찔러댔다든지 저기가 아픈데 여기에 주사를 놨다든지 이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급소는 통계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입니다. 그 이후로 육아와 가사. 소멸? 왜 소멸되냐? 출산 안 해서. 왜 출산 안 했냐? 경력 단절해서. 왜 경력 단절이냐? 육아와 가사가 너무 힘들어서. 네. 이게 급소일 수도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뭐 제안했던 게 있다는데요. 어떤 거죠? 최근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하자. 월 100만 원에 발의한 법안에 100만 원이라고 쓴 건 아니고요. 취지가 외국인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억지 그 규정을 한번 풀어보자. 외국인 중에서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조선족으로 상징되는 동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점 시장이에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조선족 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아파트 단지에 필리핀 여성들이 가사도우미라니까 신고해버렸어요. 이분을 고용한 내국인까지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시장을 동포를 넘어서 전면 개방하자, 외국인들에게.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실 때 가사도우미 하는데 얼마 받고 오시겠냐? 그러면 지금 다른 나라의 시장 가격을 보는 거잖아요. 싱가포르는 35만 원부터 시작해서 78만 원까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100만 원이면 한국 가죠.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고 막 사기쳐가지고 알고 봤더니 어쩔 거야, 이걸 학도 이래, 이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다 얘기해 주실 때 지금의 다른 노동시장보다 좋기 때문에 한국으로 올 정도의 수준이 얼마냐? 저는 1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주, 교통, 식비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 40만 원 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젊은 분들이 앞으로 인구가 소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일만 해도 모자른 상황이 와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육아와 가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자유를 주자. ILO 국제협약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좀 어떤 의견이셨는지. 지금 가사 사용인이라는 특정 직군은 현재에도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왔을 때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하는 법안이거든요. 물론 논쟁이 있고 비난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실하니까 ILO 조항을 준수해서 모범국가가 돼서 소멸하느냐, 이런 정책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왜 출산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뭔지 이 급소를 아느냐, 따끔한 질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이 취지를 이해해 주신 분들이 격려하는 메일과 글도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메시지를 좀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편 따라 해외 나왔는데 지금 자녀가 셋인데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하니 끔찍하다. 근데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분의 그 마지막 문장 해보면 이렇게 좋은 것. 그리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노동,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분들도 행복해한다. 왜냐면 다른 필리핀의 현지 한 달 일금 예를 들어서 도시 기준으로 15만 원, 지역 기준으로 10만 원. 이분들한테 서울 와서 한국 와서 일하시면서 100만 원 드리겠다. 이걸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권 침해라고 하시면 저개발 국가에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인권 침해일 텐데 네. 그건 좀 비현실적이죠. 네, 그럼에도 지금 여성 노동계에서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아직도 이 얘기를 믿으시면 제 주장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라는 서비스 직종은요, 이발하시는 요금이 전 세계마다 다르듯이 각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노동운동은 비현실적으로 갈 겁니다. 오히려 가사도우미 시장을 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뭐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 뭐 가혹한 행위 이런 거가 있을 때 엄격하게 규제하자. 이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그런 건 지켜야죠. 네. 그런 쪽으로 목소리를 내시는 게 낫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저가 가사도우미 시장이 노동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